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과 경영 기말 과제를 발표할 2510-2576 김나원, 2510-1632 조우빈입니다. 먼저 올리브영과 다이소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필요 조건들 설명에 앞서 AI를 통해 생성된 우리 조의 제품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디필과 다이소의 물광 랩핑 마스크 중 어떤 자사의 제품이 더 나을지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전략과 분석 개념을 접해보겠습니다. 먼저 3C 분석이라고도 불리는 시장 분석입니다. 3C 분석은 소비자 커스터머, 경쟁자 컴페티터, 자사 컴퍼니의 요소가 포함됩니다. 3C 분석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내부 운영과 고객 경험 관리 요소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케팅 전략 수립에 가장 중요한 STP 전략입니다. 이는 시장 세분화의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입니다. 이 전략은 목표 고객을 정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을 지닙니다. 먼저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는 연령대별 구매 성향을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타겟팅은 제품 공급에 알맞는 고객들을 분석하여 소비자를 정합니다. 다이소 같은 경우는 10대를,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0대를 고객으로 설정함으로써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은 기업의 인식을 고객들에게 차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품을 시장에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전략 요소 조합인 4P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으로 구성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3C 분석, STP 전략, 4P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메디필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 시장 환경에 대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패스트 분석이란 패스트는 정치, 폴리티컬, 경제, 이코노믹, 사회, 소셜, 기술, 테크놀로지컬 요소를 분석해서 기업 외부 환경을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측면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식약처 규제 강화, 화장품 수출에 대한 FTA 혜택 확대, 중국 위생 허가 요건 강화, 경제적 측면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지속, 소비 양극화, 저성장 국면의 소비 심리 위축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MZ세대 셀프케어, 홈케어 문화 확대, 클린뷰티, 비건 인증 등 윤리적 소비 확산, SNS 인플루언서 중심 정보 획득이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피부과학, 더마 코스메틱, 기술 고도화, AI 피부 진단, 개인 맞춤 추천 서비스 확대, 스마트 팩토리, R&D 투자 증가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네 가지 요소의 메디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적 측면은 화장품 규제 및 인증 제도, 한류 정책 지원, 무역 정책과 외교 관계에 영향이 있음으로써 영향이 간접적이지만 중요합니다. 경제적 측면의 영향은 소비자 구매력과 경기 상황,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 화장품 산업의 고부가 가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영향으로는 K-뷰티 트렌드 확산, 피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소비자 신뢰와 후기 문화, 남성 화장품 시대 확대가 있음으로써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이 핵심적인 기술적 측면에서는 피부과학 기반의 연구개발, 스킨케어 기술의 디지털화, 스마트 제조, 생산 자동화, 친환경 포장과 지속가능 기술의 영향이 있습니다. 환경 분석, 패스트 분석의 시사점을 요약해보자면 메디필은 홈케어 기능성 소비 확산이라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매우 적합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규제 대응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화장품 인증 및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현지 인증 및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기반의 제품 차별화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피부과학 R&D, 기능성 특허 성분 개발, AI 피부 분석 등 기술이 브랜드 신뢰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기술 혁신이 브랜드 지속 성장과 시장 선도의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중심 디지털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SNS 후기, 유튜브 리뷰, 뷰티 인플루언서 등이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Z세대 그리고 MZ세대를 겨냥한 감성적 디지털 콘텐츠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3C 분석. 분석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인 커스터머입니다. 고객 분석으로서 먼저 주요 타깃은 10대에서 30대 여성, MZ세대, 뷰티에 민감한 트렌드 소비자입니다. 유통 채널별 특성으로는 다이소,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다이소 같은 경우는 PB, 저가형 중심 대량 유통이 중심입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체험 중심 뷰티 스토어, 프리미엄 편집샵입니다. 소비 트렌드로는 가성비 소확행, 기초관리, 셀프케어 이렇게 4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희는 조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행동인데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다이소는 3,000원에서 만원의 가격이 우선이므로 즉흥적으로 고객들이 상품을 결정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올리브영은 15,000원에서 50,000원 이상의 리뷰, 성분, 브랜드 신뢰도 기반을 판단함으로써 소비자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페티터입니다. 다이소 경쟁 브랜드로서 이제 저가형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 PB 상품이 있습니다. 올리브영 경쟁 브랜드로는 국내외 프리미엄 더마 뷰티 브랜드가 다수 있습니다. 경쟁의 요소로는 다이소 내에서는 프리미엄 느낌의 외부 브랜드로 인식이 가능하며 올리브영 내에서는 일부 고객층에게 고기능 제품군으로 인지도 확보 중입니다. 위협 요소로는 다이소 자체 PB 상품과 1,000원에서 3,000원대 제품 다수가 존재합니다. 메디필 단가 차별성 약화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중저가 더마 브랜드들의 적극적 프로모션으로서 가격 대비 효용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퍼니입니다. 제품의 특성으로는 피부 문제 해결에 집중된 기능성 제품군, 전문가용 제품 느낌의 전문성, 가성비 조합이 있습니다. 유통 전략으로는 채널별 맞춤 제품 및 가격 전략, 옴니 채널 유통망 구축이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로서는 피부 전문가용 이미지, 실질 효과,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 입소문 기반 신뢰형 브랜드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석 내용을 봐보자면 이제 강점으로는 기능성 중심의 더마 코스메틱 전문 브랜드로 인식되고 피부 문제 해결형 제품군, 예를 들어 주름, 미백, 트러블 등에 강하다는 점, 고기능 성분, 펩타이드, EGF 등 기반으로 R&D 차별화를 놓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프리미엄 더마우트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고급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점, 의료, 임상 기반의 전문성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기회로서는 K뷰티와 더마 코스메틱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해외 모두에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스크 사용 이후 트러블 민감성 케어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협으로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이소 등 저가 브랜드와 비교 대상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통 채널 간 이미지 충돌로서 브랜드 일관성이 약화가 우려가 되고 있고요. 경쟁자들은 피부와 연계, 임상 실험 등으로 의학적 신뢰도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왑 분석을 하였습니다. 전략적 시사점을 보면 다이소 채널은 10대 고객의 유입구 역할로 간주하고 브랜드 입문형 제품과 가성비 콘텐츠로 중심으로 강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글로벌 인증 및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성비 프리미엄 이원화 전략 추진, 세 번째로는 디지털 마케팅 및 맞춤형 제품 강화가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 분석과 유통 채널과 연령과의 연관성을 보았습니다. 다이소 같은 경우, 올리브영 같은 경우, 다이소 같은 경우는 10대가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다이소 같은 경우는 10대가 더 많은 편이고 저렴하기에 올리브영에 비해 10대가 많은 편입니다. 20대에서 30대 같은 경우도 다이소가 더 많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이제 올리브영에 비해 다이소가 더 높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경 분석에서 유통 채널별 만족도 차이를 보겠습니다. 상품 만족성, 서비스 만족성, 가격 만족으로는 다이소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 비해 상품, 서비스 만족성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가격 만족성으로는 올리브영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 분석, 연령별 만족도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만족도 차이 같은 경우는 40대 분들이 만족을 하고 있다고 알 수 있는데 그림과 도표는 상반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 분석과 만족도와 매출과의 연관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만족도가 가격 만족도로 나아가고 가격 만족도가 서비스 만족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TP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세분화인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TP 전략은 STP 전략은 고객을 정하고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을 지님으로써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시장을 기능적으로 세분화하는 것에 중점을 맞춥니다. 다음으로는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타겟팅입니다. 타겟팅은 제품 공급에 알맞는 고객들을 분석하여 소비자를 정하는 것에 포커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셔닝은 기업의 인식을 고객들에게 차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차별화시킴으로써 각인을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4P 전략의 첫 번째인 프로덕트 전략은 4가지의 기능을 저희가 쪼개보았습니다. 탄력 리프팅, 보습 진정, 모공 각질 관리, 미백 주름 개선입니다. 제품의 예시로는 메디필 더마 리프팅 앰플, 특징은 고농축 펜타이드 함유, 피부 탄력 개선 및 리프팅 효과, 보습 진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는 메디필 카밍 모이스처 크림입니다. 특징으로는 센텔라 아시아티카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고 민감 피부 진정 및 깊은 보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디필 필링 패드입니다. AHA, BHA 함유, 각질 제거와 모공 케어 효과가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백주름 개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예시로는 메디필 브라이트닝 앰플, 특징으로는 비타민C 유도체와 펩타이드 조합으로 미백과 주름 개선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습니다. 메디필의 제품 전략으로는 유통 채널별 제품을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다이소 전용 라인으로는 소포장, 일회용 랩핑 마스크, 이는 가성비 마스크팩 및 기초 케어 중심의 라인업입니다. 소용량으로서 단품 구성으로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올리브영 전용 라인으로는 고기능성 대용량 기획 세트 구성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는 프리미엄 소비자층을 위한 피부 효능을 강조합니다. 메디필 전략으로는 제품 디자인 및 사용성 전략입니다. 사용 편의성이 높은 튜브형 포장, 브러쉬 포함 및 기획 세트 구성, SNS 촬영, 공유하기 좋은 랩핑 효과를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품 전략으로는 전 제품 피부 제극 테스트 완료, 더마 테스트 획득, 특정 기능별
임상실험 근거를 제시하고 의사 피부과 협업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능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프라이스 전략으로는 다이소 같은 경우는 침투 가격 전략입니다. 저가의 상품을 고객들을 대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침투 가격 전략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가치 기반 가격 전략, 공통적으로는 심리적 가격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레이스의 유통 전략으로는 다이소는 저가 실속 라인으로 입문 고객 유입 및 브랜드 노출을 확대하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기능성 기반 프리미엄 더바 브랜드로 고관여 소비자 공략 및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프로모션 전략으로는 SNS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협업, 오프라인 이벤트, 리뷰 기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전략으로는 메디필 인플루언서 협업 광고 영상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영상 구성 시나리오를 보시면 총 30초로 구성되는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오프닝, 메인 체험 장면, 후기, 리뷰 컷, 클로징, 콜 투 액션으로 구성을 하여 구체적이지만 간략하게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핵심을 알려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데이터 분석과 경영 기말 과제를 맡은 김나원 조우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